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제 샘 알트먼이 발언한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요 기사로 떴죠.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먼, 거의 AI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을 만나면서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샘 알트먼이 한국에 왜 찾아왔는지, 이 기업들과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나라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남서울대 AI 메타 융합학과 이충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픈 AI랑 뭘 같이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줄을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예. 오픈 AI가 협업을 발표한 첫 번째 한국 기업은 카카오였습니다. 왜 카카오를 택했을까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 보면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 X가 있고, 예. 그다음에 카카오에 코GPT나 카가나가 있는데, 카나나가 있는데,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취약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클로버 X는 네. 대용량 언어 모델에서 오픈 AI하고 같이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카카오는 그 대용량 언어 모델보다는 상용화 서비스 중심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AI 비서고, 네. 그 외에 모빌리티 관련된 거, 금융 관련된 거 상당히 많아요. 네. 거기에 매력도를 느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그 오픈 AI는 지향점이 대용량 언어 모델의 일반적인 범용 서비스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일상생활에 밀착한 AI 상용화 서비스로 갈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한국의 이 4,7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시장이 매력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카카오 손을 잡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중국 시장도 커지는데 이 시장을 카카오는 잘못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전략적인 드리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챗GPT를 실생활에 붙여야 하는데 생활용 서비스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딱 눈에 들어왔고, 카카오는 맞습니다. AI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뒤처졌었는데 오픈 AI 손잡으면 이제 가속도를 낼 수 있고, 양쪽에 좀 니즈가 맞은 거네요.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샘 얼트먼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났고, 앞서서는 SK그룹 최태용 회장도 만났습니다. 엄청 바쁘게 만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왜 크게 한번 보면 저희 나라로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어요. 네. 일본에서 올트먼과 손 회장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전략은 스타게이트를 확대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다음 넥스트 전략인데 디바이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장착하거나 또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 산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관점에서는 한국의 시장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모델은 범용적으로 하고 온 디바이스 시장을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온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스마트폰에 AI 연산 칩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SK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 단말기로 가기려면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어시스턴트 등등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삼성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또 하드웨어 반도체에서 그 MCU나 엑시노스 AP라는 이런 굉장히 하이 레벨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역으로 저는 사실 너무 급하게 삼성이나 SK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AI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은 어디 선택하냐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반도체라든지 디바이스 이런 제조 능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픈 AI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걸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오픈 AI가 예.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 대형용 언어 모델에서 수익이 나지가 않았어요. 아, 결국 이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상용화로 갈 텐데 네. 결국 상용화의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나 일본 시장은 너무 좋거든요. 아마 그런 진실하게 전략이고 우리는 그걸 때 우리의 몫을 다해서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아야겠죠, 그죠? 그 또 오픈 AI 입장에서 이 AI 연합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를 비롯해서 중국의 AI 추격 거기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영향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딥시크를 저도 집에 써봤지만 네. 딥시크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가 왜 이 시점에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 AI 모델을 오픈했을까를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딥시크의 수익 모델이 뭘까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오픈 소스를 오픈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딥시크 입장에서는 기술력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오픈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 딥시크는 이미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오픈 소스를 실제로 오픈하면서 그 생태계를 만들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오픈 소스의 핵심 부분을 유료하는 거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거고요. 또 하나는 딥시크는 이미 상용화 서비스를 중국의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계속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금융이나 이런 생활 콘텐츠나 의료나 이런 것이 결국 견고해지면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오픈 AI는 이미 간파했겠죠. 또 네. 하나는 전용 로봇이나 정용 AI 디바이스 중심의 새로운 AI 디바이스 전쟁에 예. 여기에 아마 딥시크는 아마 살을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미 그 오픈 AI의 넥스 전략과 딥시크의 넥스 전략이 이제는 붙었어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잘 가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단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 연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물론 이제 대부분 민간 자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 거의 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아닙니까? 예. 우리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얻을 게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택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는 거는 지금 들어가 있는 스타게이트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 파워 업체들이에요. 네. 뭐 그 오라클이든가 챗 GPT,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손절 소프트뱅크 이런 업체인데 결국은 그 스타게이트가 활성화되려면 AI 데이터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의 컴퓨터 파워 업체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면 저가형과 고가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컴퓨터 파워 업체, 결국은 삼성, SK가 뭐 사실은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브콜을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덥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히 보고 네. 그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타게이트 시장도 중요하지만 온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패권 전쟁이 일어날 텐데 네. 거기가 더 많은 사실은 저는 캐즘이 있을 것 같아요. 캐즘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많은 이제 비즈니스 창출할 수 수익 모델이 있다는 거죠. 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샘 알트만이 맞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아닌 AI 기기들. 전용 기기도 개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네. 뭐 스마트폰 형태의 단말기가 될지 어떤 뭐 이어폰 형식이 될지 선글라스 형식이 될지 안경 형식이 될지 일단 여러 또 가지겠죠.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적으로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게 더 생활 밀착형 AI의 아하. 수익 모델이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 좋은 뭐에 먹을 게 없다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네이버가 하는 뭐 클로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예. 토종 AI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들과 대적할 만하냐?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2024년에 포스코리아에서 국내 AI 기업을 선정을 좀 했어요. 그때 그 참여한 업체가 약 한 75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냉철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 견져봤을 때는 턱없이 없는 기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10만 양전설 얘기를 했는데 네. 21세기에는 그 하이테크 전쟁이에요. 네네네. 결국은 AI 10만 양전설 같이 아, 우리나라에 AI를 하는 업체들이 한 10만 개는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패권 전쟁,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잘 차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AI 업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AI 플랫폼을 하는 업체,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하는 업체, 반도체 업체인데 네. AI 플랫폼 하는 업체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LG, SK 등등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솔투스나 마음이나 업스테이지나 뭐 리튼, 코난, 뭐 라이너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여기 중에 우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업체 한 두 군데만 제가 뭐 이 업체하고 뭐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업스테이지 업체 같은 경우는 매년 국제 우리 AI 올림픽이라고 하는 캐글이라는 대회를 하는데 예. 거기서 10번이나 금메달을 땄어요. 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글로벌로 갈 수 있는 AI의 파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또 하나의 업체는 그 라이너라는 업체예요. 네. 이 업체는 이제 검색 서비스라는 업체인데 주로 물론 이제 특화된 건 생성 AI 쪽의 검색이긴 한데 2023년 7월에 런칭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중에 AI 업체의 서비스 중에 4위를 했어요. 검색에 1등이 챗GPT였고 2등이 제미니였고 3등이 캘렉터였고 4위가 라이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파워는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이너 같은 경우도 가입자 60%가 외국인이에요. 그 아하.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영어에 대한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는 다 소화했다는 거고요. 네. 그 위에 기술적인 문제와 서비스의 문제를 다 해결했던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외에 뭐 마음이나 뭐 코난 등등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우리가 글로벌 타겟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봅니다. 우리에게도 저력이 있다. 물론 이제 있습니다. 투자 규모라든지 금액 측면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네.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는 없고 더 가속 페달을 밟아봐야죠. 오늘 남서울대 이충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